안녕하세요. 마스터 박성일입니다. 2022년 3월 5일 1회 일반기계 기사 1회 시험 문제인데요. 기존에 많이 풀어져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들 두세 문제 풀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단톡방이라든가 강의 질문란에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 단톡방은 여러분들 취업하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정보들 또 전공 면접을 여러분들 취업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은 조언들을 해주기 때문에 꼭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명으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2022년 3월 5일 1회 시험에서는 11번 문제가 2018년 3월 4일 18번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문제를 풀었다라면 이 문제는 굳이 여기 와서 또 풀실 필요는 없겠잖아요.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2017년 9월 23일 4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18번은 2016년 5월 8일 8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체크하셔가지고 앞에서 풀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확대해가지고 한 두세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죠. 재료역학 1번인데요. 이렇게 양단이 회전 지지로 힌지죠. 힌지로 거리 이만큼 이렇게 편심된 하중에 대해서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그마 맥스 압축 응력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에 옮기면 압축 응력 P에 의한 압축 응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고 이만큼 편심되어 있기 때문에 P2만큼 굽힌 모먼트에 의한 추가적인 압축 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 휘려고 하면 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인장을 받을 거고 이쪽은 뭘 받겠어요? 압축을 받겠죠.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하중을 주면 요렇게 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쪽은 인장과 이쪽은 압축이 받는데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첫 번째 시그마는 A분의 P 하고 두 번째 요게 바로 M이잖아요. 굽힌 모먼트에 의한. 그래서 I분의 MC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100점을 안 주려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만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i분의 이 m 대신에 뭐예요? PEC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시컨트 루트 2i분의 P 2분의 L이라는 이런 수식을 여러분들 경험식까지 넣어가지고 풀어서 정리하면 요게 시컨트 공식이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적어놨어요. 기억하기 좋게 답만 찾기 좋게 시컨트 공식인데 요거를 풀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이걸 싹 풀어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컨트 공식이니까 좌구를 할 때 이렇게 편심돼 가지고 줬을 때 시컨트 공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분모에 2R분의 L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2는 뭐가 되겠어요?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답이다. 요렇게 1번 정도는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냐면 이 한 문제 풀 때 오랜 시간을 너무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요거를 다 또 설명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다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기사 시험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은 100점 안 주려고 나오는 마지막 요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체크해 가지고 시컨트 공식인데 2가 들어가니까 4더라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답을 기억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4번인데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가 가장 크도록 BH를 만들 때 단면 2차 모먼트를 직사각형 폭 B에 관한 식으로 옳게 나타내는 것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지금 원형 단면 안에 지름 D인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지금 점선처럼 요렇게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B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은 뭐예요? D의 제곱이겠죠. 기본식이. 그리고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먼트니까 이게 도심축이니까 IX는 뭐가 되겠어요? 12분의 BH의 3승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폭 B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H는 뭐 루트 3B다. 이 식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B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은 D의 제곱이고요. 요게 뭐 1번 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H의 제곱은 D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죠?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H는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값을 갖다가 어디다 그렇죠. IX는 12분의 BH의 3승이니까 IX 값은 12분의 BH의 3승 여기에다가 값을 H 대신에 요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루트 값은 요게 전체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3승하니까 H의 3승이니까 결과적으로 수식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12분의 B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3승이 되겠죠. 3승 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2분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수식 값이 I 값인데 이 I 값이 폭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B를 어떻게 설정하면 이 I를 최대로 하겠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dB분의 di 그러니까 B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야?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꼴이잖아요. 요게 fx, gx 꼴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b 미분하면 1이겠잖아요. 1이니까 뒤에 수식은 그대로니까 12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3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2분의 요거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거 그대로. 그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요거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의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미분하니까. 그렇고 요게 gx가 가로 안으로 돼 있으니까 한 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더 한 번 더 미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b. 그래서 미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만이 요 수식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거는 뭐가 나오겠어요? 12분의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2분의 3승이니까 요게 1승에다가 곱하기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1승 요렇게 그냥 나눠서 썼어요. 제가 지수승끼리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가 요렇게 약분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하고 4하고 약분되겠죠. 요거 약분되니까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칠판에 요거 판서로 이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늦죠. 그래서 미분에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일 때 폭 B에 대해서 B의 관계식을 얻어낼 때 I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미분에서 왜 0으로 오는지 뭐 요런 점들에서 결과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에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뭐 많은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는 0이니까 얘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지우고 여기다 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해되셨죠?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3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3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d의 제곱은 요거 곱하니까 d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4b의 제곱이 되겠죠. 4b의 제곱이 됐기 때문에 요게 2식이면 2식을 요 1식에다가 집어넣으면 b의 제곱이 더하기 h의 제곱은 d의 제곱이 4b의 제곱이잖아요. 결과적으로 h의 제곱은 3b의 제곱이 나와서 h는 루트 3b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온 수식값을 h는 루트 3b 값을 12분의 b h의 3승에 집어넣어 가지고 12분의 b h 루트 3b의 3승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답이 4분의 루트 3b의 4승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형 단면 안에 여기다가 요렇게 직사각형을 요렇게 할 때 또 요 크기일 때 뭐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겠죠. 요렇게 점선으로 지금 해도 되겠고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 i 값이 가장 커지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b에 대해서 미분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연력학인데요. 연력학은 21번 문제는 2019년 4월 27일 37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23번은 2019년 4월 27일 37번하고 동일한 문제고요. 29번은 2017년 5월 7일 39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30번은 2016년 3월 6일 38번하고 동일한 문제고요. 32번 문제는 2015년 3월 8일 39번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6번은 2018년 9월 15일 39번하고 동일한 문제고요. 38번은 2019년 4월 27일 32번하고 동일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뭐 생략하시고 또 새로운 문제들 몇 문제 이렇게 풀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인데요. 제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압축계수, 압축성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압축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주어졌을 때 뭐 비체적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압축성 인자, 압축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기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뭐예요? PV는 이코르 NOR바 T잖아요. 근데 요 압축계수, 압축성 인자가 바로 Z거든요. 그래서 이 Z가 들어가면 ZNUR바 T예요. 이 Z 값이 1이면 이상기체가 되는 거고요. 0.95니까 이상기체에 가까워질수록 요거 압축성 인자 값은 1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Z만 더 들어간다라고 인식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Z, 몰수는 뭐예요? 분자량분의 질량, 알바 T. N분의 알바가 뭐예요? R이니까 결과적으로 PV는 이코로 Z, MR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M으로 양변을 나누면 PM분의 V는 뭐가 되죠? ZRT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요 값은 비체적이니까 PV는 이코로 ZR로 T가 되는 거고요. V는 이코로 결과적으로 P분의 뭐예요? ZRT다. 이렇게 마지막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1메가파스칼이니까 1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Z는 0.95 줬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R 값 줬잖아요. 461. 그 다음에 온도는 당연히 230도씨니까 273 더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인데요. 비열을 주어져 있고 질량이 동일하다. 그런데 두 금속 동아리니까 요게 고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최적이 어쩌겠어요? 고체니까 최적이 변해요, 안 변해요? 금속 덩어리니까 최적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값은 DS는 T분의 뭐예요? dQ잖아요. dQ는 이코르 du 플러스 뭐예요? PdV죠. 그런데 최적이 안 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CVDT인데 정적 비열이다, 정합 비열이다. 요게 고체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비열 값이 되니까 CDT 이렇게 되니까 T분의 C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로피 값은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비열 줬기 때문에 C 적분하면 S2-S1은 C ln T1분의 T2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는 온도가 200도씨고 하나는 100도씨니까 평행에 도달했다. 온도가 몇 도가 평행 온도가 똑같은 물체니까 그렇죠. 150도씨가 평행 온도, 나중 온도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엔트로피니까 첫 번째 요거는 온도가 높은 애는 방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2-S1은 CLN T1분의 T2. 자, 초기 온도는 요거는 고온이니까 TH가 될 거고 나중 온도가 평형 온도인 150도 TM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C값 뭐 0.9 킬로줄로 줬으니까 10의 3승 계산하고요. ln T1이면 고온이니까 200 더하기 273. 나중 온도, 평행 온도는 당연히 150도씨니까 150 더하기 273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 값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55 이렇게 나옵니다. 엔트로피가 얘는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어째요? 감소했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T1분의 TH분의 TM이니까 얘가 당연히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방열의 개념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니까 요거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열부호를 집어넣으면 이 값 자체도 엔트로피는 100.5 플러스 값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열부호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대로 놓고 풀면 당연히 이 엔트로피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S2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 이 값 그대로 더해 준 거예요. 나오는 그대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방열한 엔트로피 양은 이렇게 물어보면 플러스로 말할 때는 100.5 이렇게 해서 풀 때는 열보를 집어넣는 거겠죠. 그런데 전체 총 엔트로피 변화량을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델타 S2 더해주는데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빼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낮은 놈은 흡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2-S1은 CLN T1분의 T2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온도가 요거는 낮은 거니까 TL이고 요거는 TM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흡열한 놈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얘는 플러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0.9 곱하기 10의 3승 ln 자
낮은 온도가 몇 도였어요? 100도시니까 100 더하기 273. 그 다음에 높은 온도가 150 더하기 273. 이렇게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13.21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체 총 엔트로피 변화량이 비엔트로피 값, 즉 분모에 킬로그램으로 줄 퍼 킬로그램 K 이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총 엔트로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비엔트로피 변화량이 아니니까 M을 곱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M에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인데 요 값은 이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방열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27번인데요. 열펌프의 성능계수 입실론 H는 인풋이 QH-QL이고요. 고온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바로 열펌프잖아요. QH 히터 됐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자, 이 상태로 pH 선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QH는 여기서 뭐예요? H4-H1이잖아요. 그 다음에 QL은 H3 마이너스 뭐예요? H2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H4 마이너스 H1 마이너스 QL은 H3 마이너스 뭐예요? H2분의 QH는 H4 마이너스 H1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에서 H1하고 H2하고 같잖아요. 등 엔탈피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H1 더하기 H2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분모는 H4 마이너스 H3분의 그죠? H4 마이너스 H1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엔탈피 값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유체역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과목 유체역학인데요. 47번은 2018년 4월 28일 47번하고 동일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53번은 2015년 9월 19일 46번하고 동일한 문제고요. 57번은 2015년 3월 8일 48번하고 동일한 문제고요. 59번은 2018년 3월 4일 43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체크해서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고요. 자, 몇 문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45번인데요. R세타 좌표계에서 코너를 흐르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의 유동함수 풋사이가 저쪽에서 가서 할게요. 풋사이가 주어져 있는데 유동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유동함수에 대한 속도 포텐셜 파이의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유동함수 풋사이는 R세타 T의 함수인데요. 여기서 VR, R방향의 속도 성분은 마이너스 R분의 1의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풋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함수 풋사이가 주어져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있는 거죠. 세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값을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풋사이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면 2R의 제곱에다가 사인 fx니까 코사인 fx가 될 거고 코사인 2세타 미분한 거니까 또 f 다시 요거 미분해 가지고 한 번 더 2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4R의 제곱 코사인 2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R분의 1에 4R의 제곱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R 하나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4R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VR 값이. 그래서 속도 포텐셜에 대해서 VR 값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의 관계를 가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가 V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R 코사인 2세타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요 값 그대로 여기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속도 포텐셜 파이 값이 R만의 함수가 되면 요것이 바로 완전 미분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d파이는 이코르 4R 코사인 2세타 d세타 아니 d세타가 아니고 dr이잖아요. dr로 완전 미분식으로 요게 dr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d파이는 이코르 4R 코사인 2세타 dr이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파이가 되고 요거 적분하니까 R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코사인 2세타는 그대로 값이고 4R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분해서 적분상수 C 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52번인데요. 유체의 회전 벡터가 각속도가 오메가인 회전 유동에서 와도 제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회전 벡터 각속도는 오메가는 2분의 1 될 크로스 프로덕트 V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제 강의 시간에 이미 강좌 드렸던 컬 V잖아요. 그래서 편미분 계수들로 이루어진 벡터 연산자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이죠. 그래서 속도 성분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수행하면 요게 외적을 수행하면 유체의 회전, 그래서 제가 싱크대에 이렇게 물이 돌아가 나가는 걸 해석할 때 컬브이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값이 바로 뭐냐면 제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제타 값이니까 제타는 2오메가다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좌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이론 내용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 강의 수강생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역학 강좌를 강의 순서대로 정역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꼼꼼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 자격증만 따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만 따가지고 여러분들 자격증 따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면접을 여러분들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려고 이 전공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공 면접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째요? 내가 경쟁력 있는 전공 면접을 봤을 때 경쟁력 있게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이게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정도 되려면은 여러분들 이 이론 강좌를 충실하게 여러분들 복습해 가시면서 노트 정리해 가면서 받으시면 아마 전공 면접도 가서 쉽게 여러분들 모든 답변을 해서 뭐 엔트로피가 뭐냐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설명해서 면접관을 갖다가 어째요? 충분히 만족시켜 가지고 이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네 이런 어째요?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은 대충 해서 해서 자격증만 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실력을 갖고 내가 이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째요? 평생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로 유체역학 마무리 할게요.